지금부터 저는 한반도를 한 바퀴 돌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돌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한반도를 직접 그릴 거예요. 저는 평소 전국 일주를 하며 언젠가는 한반도 일주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한반도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오늘 도전의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 한 번의 선으로 완성하기. 두 번째,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생존하기. 마지막으로 이 라인 안에서 가장 멋진 도로를 뽑는 겁니다. 출발은 신의주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로 선택한 이곳은 신안산대학교. 일단 한반도 모양으로 달리기 위해선 한반도 모양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도로 구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출된 부분에 점을 찍은 후 이 점들을 따라가며 최대한 유사한 모양으로 선을 이어갈 거예요. 이 도전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제가 코스를 만들어서 다녀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길이 막혀있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 중이라서 도로가 막혀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느냐 성패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수, 길을 잘못 뜨는 거.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길을 잘못 뜨는 경우가 꼭 한 번씩은 있었어가지고 GPS 어플을 이용해 계획된 선만을 긋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길을 잘못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부고속도로를 탔는데요. 1차 목적지까지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북쪽 라인은 크게 3개의 꼭지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꼭지점은 비교적 무난한 길로 예상했는데 압록강입니다. 지도로 그려보니까 하남 쪽이 압록강 라인이 되더라고요. 나 길 잘못 들었다 또. 진짜 미치겠네.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나와서 팔당으로 향했어야 하는데 보고 계신 대로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이거 하필 또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놈의 압록강 설명하다가 일단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나니 경기도 광주시였습니다. 이쪽에 피 흐르고 있죠 지금? 피 자국 다시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없던 광주까지 와버렸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거 안개가 왜 이렇게 심해? 신호도 가릴 정도로 안개가 심하네요. 하지만 운 좋게도 라인은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톨게이트가 보이네요. 아까 전에 저기를 통과를 해서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실수하지 마라 진짜. 이번에 운전 시간만 계산했을 때 총 16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강 주변으로 오니 다시 심하게 안개가 껴 있었습니다. 저는 날씨 변수로 눈이나 비만 너무 심하게 안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개로 녹화를 해버릴 줄 몰랐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짜. 거기다가 지금 뭔가 와이퍼가 문제가 있는지 닦을 때마다 유리창이 엉망이에요. 중간중간에 내려서 타월로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폭설 때문에 뿌려놨던 염화칼슘이 계속 유리에 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코스를 만들 때 한반도 모양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상권 같은 거는 하나도 고려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유소도 제가 짜놓은 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싼 주유소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잠깐 쉬다가 가겠습니다. 운전을 꽤 오래 했네요. 2시간 48분 걸렸대. 청국장집인데 왜 돈가스를 파는 거지? 그래서 돈가스를 시켜봤는데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백두산인데 백두산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게 차를 몰아 백두산으로 향했는데 역시 한반도 최고의 산이라 그런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역시 중국과의 경계선이다 보니 삼엄한 분위기가 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로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가평균 유명로라고 하는 곳인데 북한강 뷰를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게 꽤 좋습니다. 뭔가 안개랑 잘 어울리는 도로?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후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강원도쯤에서는 안개가 사라졌는데 홍천 오자마자 길이 이거 엄청 집중하게 만드는구만. 제가 이런 길을 지나가는 게 한반도와 흡사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한 만큼 진짜 한반도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경로는 제가 계획했지만 선이 완성되는 것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유지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끊어서 모양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백두산의 위치는 춘천에 위치한 닭갈비집이었고 저는 조용히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최북단으로 갈 겁니다. 이번 한반도 그리기에서 가장 포인트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가장 북단 부분이에요. 근데 왜 안 갑니까? 여기 비보호 되는데. 오늘 이 도로는 처음 소개드립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입니다. 중국과의 국경선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중국, 러시아 이런 애들이랑 직접 국경을 맞닿아야 되는 거잖아. 이번엔 잘 빠져나왔지. 아까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식은땀 났었는데 약간 금간 정도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홍천으로 진입하며 두만강을 따라가는 선이 이어졌습니다. 통일이 안 돼서 북한을 못 간다. 북한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위험한
28원인가? 인제에 왔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이 인제예요. 한반도의 최북단 꼭지점은 이 인제군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번지점프장도 있습니다. 못 본 걸로 할게요. 한반도 최북단이 어디쯤인가 위치를 찾아봤는데 온성군이라고 하는 데였습니다. 제가 온성군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온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대륙횡단 로드트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려진 걸 살짝 볼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북단만 그려졌을 뿐인데 뭔가 뿌듯하면서 빨리 더 선을 그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이파리가 떨어진 시기에 이런 도로를 달리니까 국경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경이 있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그렇게 러시아의 국경까지 북쪽 라인이 모두 그려졌습니다. 아니 자꾸 더러워져서 안 닦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북한의 동해안 쪽을 그리게 될 것 같아요. 단순할 거라 예상했던 동해안은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모양과 움푹 패인 모양을 잘 잡아줘야 전체 밸런스가 틀어지지 않겠더라고요. 다시 고속도로로 나갑니다. 입구 영업소를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겠죠? 아까 전에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 타고 왔는데 불안하네. 여기 고속도로는 나가는 곳만 잘 찾으면 된다. 총 사용 금액은 1,900. 고속도로를 잘 빠져나온 덕분에 선은 계획대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횡성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풀잎이 푸릇푸릇할 때 왔더라면 되게 좋은 도로였을 텐데 겨울에 예쁜 길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중간중간 인상적인 도로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후보에 넣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드디어 한반도의 잘룩한 부분을 그릴 차례입니다. 이곳은 실제 함경남도 함흥과 강원도 문천이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제가 만든 코스에서는 경기도 여주와 충청남도 음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앞에 일자리가 들어오니까 슬슬 불안한 진짜 주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가 나오자마자 기름값도 안 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3만원어치 넣어주세요. 예, 삼성페이밖에 없어요. 예.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카메라 거치대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되게 친절하시다. 3만원어치 넣었는데 300km나 늘었네요. 기대보다 많이 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그림을 대충 봤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때까지도 한반도를 그린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 모르고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서 멈출지 생각을 해야 했어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도로를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저는 오늘 어디서 자게 될까요? 일단 휴전선으로 갈라진 고성군까지는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충주시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서충주 신도시라고 돼 있어요. 저기 모텔이 보여. 어떡할까?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저기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대로 중부 내륙 고속을 타고 상주까지 가야 뭐가 있습니다. 가는 데는 대략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거예요. 오늘 편할 것이냐 내일 편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 저는 편하게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기분이라. 그런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릴 수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먹어도 돼요? 내가 자신 있어서 실시간 하시면 안 팔아요. 단팥빵을 되게 좋아해서 단팥빵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사장님 덕분에 다양하게 시식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인가 봐요? 네, 맞아요. 혼자요? 예. 아, 사실 저 유튜브를 찍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목적지가 독특한 곳인가 봐요? 아, 목적지가 독특하다기보단 코스가 독특해요. 우리나라 땅에다가 한반도를 그리고 있어요. GPS로요. 아, 찍고. 네네.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세상이 삭막하고 재미없으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 먹을 아침도 미리 사뒀고 EX오일 기름값 쌌던 것 같은데 1698원? 가득 넣자. 내일 하루 종일 달릴 연료도 채워놨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920km. 그렇게 어둠을 뚫고 달린 끝에 오늘의 최종 목적지 상주시에 도착했습니다. 뭔가 그만 달리려니까 아쉽다. 왜 운전을 다 하고 싶지? 하지만 지금 달려봐야 더 이상 예쁜 길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앞에서 일정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입니다. 살짝 금 간 거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다 완성됐을 때 뭔가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여기 대학생들의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내일 일주 꼭 멋지게 성공시켜 보겠습니다. 잠은 여기서 스텔스 차박을 할. 요즘 촬영하면서 안 씻고 잤더니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팩을 좀 바르고 자보려고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떡진 머리가 회복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머리가 예쁘게 됐는데? 루트 중에 목욕탕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 됐어. 가봅시다.
차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모닝 드라이브를 시작했어요. 오, 맛있네. 커피 땡긴다. 김천시 시청로입니다. 이제 출근 차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라인은 김천에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천을 지나는 중에 아침 햇살이 아름다운 도로도 만날 수 있었는데 아침 햇살과 어울리는 길입니다. 왠지 이런 도로로 출근을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햇살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오지? 그리고 부산까지 한반도가 그려졌습니다. 부산입니다. 저 멀리 부산 바다가 보이네요. 도저히 감정이 안 잡히네. 여기는 참전 용사를 기리는 비석 같은데 제가 그리고 있는 한반도 모양이 여기 있네요. 6.25 전쟁 때 중국이 참전 안 한 세계관은 어땠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기는 한마음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남해안을 그려 나갈 거예요. 남해안은 동서남북 중 가장 짧은 구간이라 복잡한 해안선만 포기하면 비교적 수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도로가 나 있는 것만으로 행운이더라고요. 황량하구만. 한반도를 그리지 않았다면 이 길을 와볼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길 진짜 많은 걸 느낍니다. 이런 도로를 스팅어나 3 시리즈로 타면 얼마나 재밌을까? 남쪽 해안을 그리는 도로는 산악지형을 뚫으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남북 코스 중 가장 흥미로운 곳이기도 했는데요. 신비한 도로? 갑자기 이 외진데서 신비한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약간 오르막길로 보이거든요. 이쯤에서 N 모드. 오, 앞으로 가네. 지금 N이고요. 앞으로 갑니다. 도깨비 도로. 이렇게 의외의 도로를 만나는 것도 재미있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여기가 오 진짜 한국의 아름다운 길 같은데? 이야 이야 여기 너무 좋다. 무주군 부천동로. 와 미쳤다. 이건 찐이다. 와 나무가 미쳤습니다. 진짜 예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도로들이 많았습니다. 완주 인심 좋네요. 3,600원짜리 커피인데 제 얼굴만 해요. 이 지점이 이제 해남 지점이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남해안까지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해남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진 서해안은 이번 여정 중 가장 까다로운 선형입니다. 그래서 코스 선택에도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구간이었죠. 과연 저는 이 라인을 무사히 그려낼 수 있을까요? 서해안 찍으러 한번 가봅시다. 해남에서 신의주까지 낭만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북한 가는 기분이. 이야 조졌다. 20km로 달린다. 잠깐만 지나갈게요. 저 살짝만 빠져주면 안 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길이라서 길은 좀 험할 것 같다. 무난한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한반도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이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멋진 도로도 만날 수 있었어요. 여긴 또 저수지 뷰가 일품이네. 이야, 와 저수지 보니까 왜 이렇게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지? 너무 좋은데요? 여기는 완주군 대하 저수로입니다. 물론 멋진 순간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도 안 다니는 평범한 도로를 지날 땐 왠지 고독한 드라이브가 된 느낌이더라고요. 충청남도에 진입했습니다. 금산군이네요. 시간은 오후 1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컨텐츠 주제와 맞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6.25 전쟁 발발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점심은 평해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발언을 했다가 망신사를 뻗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양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양 할머니 집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먹을 거. 아무튼 계획대로 한반도는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해안은 움푹 패인 곳을 구현할 차례였는데 그 시작점은 세종시였습니다. 이 서해안 라인은 한반도를 만드는데 진짜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살짝 피곤하긴 합니다. 고속도로를 탈출합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고속도로를 탈출할 정도의 집중력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집중력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랬어요. 나는 또 어디로 가게 될까? 신탄진. 태안반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다음 목적지는 대전이었습니다. 야 대전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대전 오면은 성심당 한번 사 먹어야 되는데 저는 라인에 갇힌 몸 성심당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밥 먹을 수 있을까? 자동차 연료는 충분했지만 제 연료는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먹은 거라곤 오전에 먹은 단팥빵과 커피가 다였거든요. 어우 너무 배고픈데? 힘이 없어요. 힘이. 살 빠지는 소리 들린다. 뭐가 많은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안돼 살려줘. 만약에 저 라인에 차 세울 데가 있으면 세우고 세울 데가 없으면 입구 영업소를 지금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탔고요. 결국 고속도로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밥 먹자. 태안반도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황해남도를 찍고 신의주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롯디번 맛은 이번 여정의 마지막 휴식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자, 국진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며 인천까지 라인을 만들었고 인천 돌파했습니다. 천안을 통과하며 황해남도 해안을 그려나갔습니다. 서천안 톨게이트 통과입니다. 이제 남은 목적지는 아산, 오산, 그리고 출발 지점이었던 안산입니다. 여태까지 잘 달려왔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만 같았는데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오니까 확실히 이제 이거 무슨 지구 멸망하려고 그러나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야? 날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마지막까지도 방심할 수 없는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점을 찍었습니다. 결국 신의주에서 저녁 먹었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걸린 시간이랑 거리는 정리해서 이쪽에 보여드릴 거고요. 대망의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빰빰빰. 실제 한반도 모양과 비교해봤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는 없었지만 이 한반도를 그린 여정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과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하이브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코스를 만들면은 따라서 가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코스 정보는 상세 정보란에 남겨놨습니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장 멋진 도로는 무주군 구천덕로였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에 왜 선정됐는지 알겠더라고요.